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이데올로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산사회가 되분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생각입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면 어떻게 해서 공산사회가 자동으로 될까? 이 사람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예측을 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역사관은 이 사람 이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이 사람은요, 원시 시대에는 공산사회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시 시대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원래 인간은 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원시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를 얘기함으로써 그 이후에 국가나 계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계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 인간은 이랬다라는 얘기죠. 그때는 공산사회로 평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가서 원래 인간의 모습이 공산사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원시 시대에는 공산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시 시대는 공산사회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서울 만한 고래를 잡았어요. 그 사람하고 송사리를 잡은 사람하고 부의 차이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니까 서울 만한 고래를 잡아도 내일 모레 되면은, 상하겠죠. 그러니까 큰 거 잡아놓거나 작은 걸 잡은 거나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일단은 이 사람은 원시 시대에는 공산사회였고 인간의 원래 모습이 평등사회였다. 평등한 존재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계급은 이제 그 다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계급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면 이제 아까 전에 고래 이런 거는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하고 남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걸 갖는 사람하고 못 갖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잉여 가치라고 그러는데요. 잉여 생산물, 잉여 가치가 만들어지고부터는 계급이 생긴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농사입니다. 농산물은요, 신경만 잘 쓰면 몇 년까지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고 일정한 잉여물이 생기죠. 사냥이나 이런 거 하는 원시 시기에는 그 잉여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근데 농작물은 이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이 되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많이 모은 사람, 적게 모은 사람이 나눠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은 이번에 농사를 망쳤어요. 그럼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야, 좀 빌려줘. 그러면은 첫 해야 빌려주겠죠. 근데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농사를 망쳤다. 그럼 또 빌려러 왔어요. 야, 작년에 빌려줬잖아. 그래도 좀 빌려줘. 그럼 또 빌려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농사를 망쳤다. 그러면 빌리러 오면, 야, 차라리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은 내가 먹이는 살려줄게.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계급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곡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계급이, 사후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게 이 사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단적으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실물 있죠, 실물. 어떤 가치 있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이 사람은 물질적인 것, 인간이 정신적으로 발달해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계급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사회 계급이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유물론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농업으로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로 봤을 때는 이제 농사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그럼 농사를 많이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생산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잉여 가치에 의해서 그 잉여 가치를 만드는 생산 수단, 그 농사 시대라 그러면 토지입니다.
토지를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해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가진 자를 부르주아하고 못 가진 자를 프롤레타리아합니다. 그럼 이까지는 이제 계급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이렇게 계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가 발전해 가는가? 자,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가진 자가 숫자가 많겠어요? 못 가진 자가 숫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진 자가 숫자가 많죠. 역사상 가진 자가 숫자가 많은 경우는 없었죠. 그러면 못 가진 자는 숫자가 많고 가진 자는 숫자가 적은데 그러면 이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하고 1대1로 맞짱 떴을 때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이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스스로 못 가진 자가 일단 스스로 대들지 않으면 제일 좋죠. 괜히 싸움을 1대1로 맞짱 뜨면 이거는 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피지배청이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진 자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바로 종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종교라는 거.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가진 자들은 이 못 가진 자가 대들지 못하도록, 즉 억압과 착취를 계속 하도록 이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종교. 자, 종교에서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하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가 화장실에서 웃고 있겠어요? 가진 자들이 화장실에서 웃고 있겠죠. 야, 저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이런저런 피지배청 이런저런 생각을 할 텐데 미신이 지배하는 세계, 막 사주 이런 게 지배하는 세계, 이런 세계에서는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신부라든가 이런 어떤 성직자까지 만들어서 뭐 사회 분위기 전체가 막 그렇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무섭겠죠. 서서히 이제 남의 물건 탐하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구나를 자각하게 되죠. 그러면은 못 가진 자들은 자기가 배고파 굶어 죽어 저기에는 배 터져 죽는 놈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이렇게 딱 갖고 오기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배고파 죽은들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겠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제 피지배청이 그렇고 다니면 굶어 죽어도 자기 혼자 그냥 장렬히 전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가진 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웃죠. 그리고 야, 제일 대단한데 하면서 그런 형태가 이제 이 지배청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종교를 또 어떤 윤리규범을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그런 어떤 정신을 만들어내면 피지배청은 알아서 배고파도 남의 물건 탐하지 않겠다 하면서 죽을지언정 가진 자한테 내 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그게 뭐야 하면서 나는 배고파 그냥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가진 자의 것을 좀 몰래 훔쳐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처벌해야 되죠. 그래서 가진 자들은 바로 종교나 정신, 예술, 도덕 이런 거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국가나 법 이런 것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윤리적 규범, 도덕적 규범, 법, 종교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진 자의 지배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는 기존의 윤리적 규범이나 도덕적 규범, 법 규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걸 어기는 데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기가 기존의 법 규범을 어겼다 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걸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내면이 구리다 하더라도 자기 사고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어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당당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가진 자의 어떤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마르크스는 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정신, 윤리규범, 도덕, 법, 국가 이런 것들은 바로 물질적인 어떤 이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지배층의 지배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물질 관계가 모든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것, 제도적인 걸 만들어낸다 해서 오로지 유자를 써서 유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지배와 피지배가 이렇게 구분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장악하는 그래서 계속 수탈과 착취를 하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의 농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제 조선시대의 지주하고 소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동안은 이 사회가 안정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또 그 종교나 윤리규범,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피지배층은 자기들이 착취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착하게 윤리규범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산력이라는 게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노동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 개선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인데 이 농업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생산력이 엄청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지면요 이 피지배층은 그 생산력이 높아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진 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과 착취를 하려고 하지만 가지지 못한 자도 자기들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순전히 가진 자에게 가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력이 높아지면 지배관계하고 피지배관계 이거를 생산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높아지면 이 생산관계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은 지배층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이 갈등이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이 가진 자는 기존의 어떤 사상, 정신, 종교, 법, 제도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억압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이제 이런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어지는 가진 자들이 저항하기 힘들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마르크스는 시민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노 시대에 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하니까 이 농노들이 저항을 시작한 거예요. 왜 너희들만 이만큼 많이 수확했는데 왜 너네들만 가져? 이렇게 해서 저항을 시작하고 그 저항의 최종점이 시민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겼는가 하면 피지배층이 이겼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절대 피지배층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배층은 한 번에 이 피지배층이 이렇게 저항했을 때 지고 아유 졌다 하면서 포기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배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배 방법. 그래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이 중세에 땅을 가진 지주들 있잖아요. 영주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생산 수단인 땅을 갖고는 지배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팔아버리고 새로 만든 게 공장이라는 겁니다. 새로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은 노동자는 이제 새로운 체제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이 가진 자가 만든 형태에 따라서 자신들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종속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진 자들은 팔고 공장을 만드는 대신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던 그 피지배층은 이제는 노동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피지배층은 뭔가 자신은 새로운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다시 종속됐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가진 자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인간이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얻은 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지배층,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를 장악하기 위해서 새롭게 과거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은 마치 자기가 자유와 평등으로 누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유와 평등은 철저히 노동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역사는 기본적으로 물질관계 있잖아요. 물질관계에 의해서 계급이 만들어지고 이 가진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신이나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이 피지배층이 지배받는다는 느낌도 못 들도록 장악을 하고, 그런데 생산력이 높아지면 이 피지배하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항을 하고, 이런 저항을 하게 되면 다시 지배층은 새로운 어떤 지배 형식을 만들어내서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정신과 제도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지배 방법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과정이 역사적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도 새로운 지배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를 좀 정리하면, 마르크스는요 정반합의 원리입니다. 가진 자가 어떤 계급이 만들어져서 가진 자가 일정한 지배틀을 만들면 못 가진 자가 이렇게 거기에 억압되어 있다가 생산력의 변화에 의해서 못 가진 자가 뭔가를 깨닫게 돼서 저항을 하게 되면 가진 자는 새롭게 지배 수단을 만들어서 다시 형태를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지배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역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마르크스의 역사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관은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러면 오늘 잠깐 설명드렸던 이 자본주의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이 자동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가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공산사회로 돼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